실제로 제가 모델하우스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추후 초역세권이 되고 GTX의 호재, 인동선과 월판선, 4호선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 혁신 평면으로서 방이 모두 5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강변에 위치를 하면서 목동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2호선과 9호선, 5호선까지 주변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에 위치이면서 역세권 개발 그리고 GTX C 노선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주요 업무 시설과 바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아파트로서 주변의 아파트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것을 볼 수 있고 호수를 끼고 있으면서 체계적인 개발과 GTX까지. 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촌 자이 퍼스니티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737세대 대단지 아파트 규모 중에 일반 분양 570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33층 26개 동이고 2개의 단지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53제곱미터부터 109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7년 12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우선 1순위 청약 체크포인트를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은 만 19세 이상 안양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 거주자가 우선 해가지고 당첨자로 선정이 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주택자 청약 가능하고요. 청약통장 가입은 12개월 이상 그리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을 충족하면 되고요. 추후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무관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날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실제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높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격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주변 시세 대비 높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현장에 다녀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모델하우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아파트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 평면도 같은 경우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평면도가 상당히 우수하게 잘 짜여진 평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높은 분양 가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물량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입지 환경을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평촌 자이 퍼스니티 같은 경우에는 평촌 신도시 내에 속해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 아닙니다.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범개역하고 평촌역 일대가 이제 평촌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평촌 신도시에 속해 있진 않지만은 이 평촌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노후화된 아파트의 수요들을 일부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범개역 인근에 이제 아파트가 분양을 했습니다. 베스티뉴가 이제 분양을 했는데 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청약 경쟁률이 일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촌자의 퍼스니티의 가장 큰 장점은 대단지이면서 이제 산을 끼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기천을 끼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안양 운동장역이라고 해가지고 월판선 초역세권이 되는 그런 아파트인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비산초, 비산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월판선 같은 경우에 이 월판선을 이동을 해서 인덕원역까지 이동을 하게 된다면 4호선이라든가 GTX 그리고 인동선, 월판선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인동선과 월판선이 이제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큰 직주 근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이 안양 측면에서 신도시대에 들어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입지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안양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안구이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에 제한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안구에 또 입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안양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 평촌 신도시의 구축의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거든요. 그런 니즈가 베스티뉴라든가 이 퍼스니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범개역의 롯데백화점 그리고 한림대 성심병원 그리고 안양시청 그리고 학원가까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촌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입시적으로 나쁘지 않는 그런 분양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분양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전에 12월 달에 현장 답사를 제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또 현장 답사도 하고 부동산 브리핑도 받고 저와 함께 식사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와 함께 현장 답사에 참여하고 또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 가지고 참여가 가능하니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 가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평촌자이 퍼스니티의 입지이고요. 이 아파트는 2027년 12월에 입주 예정이고 34평형의 분양 가격은 13억 5천만 원에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범계역 인근에 있는 베스티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억 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양 가격 자체는 평촌자이 퍼스니티가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4평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9억 8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에 이제 34평형의 분양 가격을 살펴본다면 인근의 구축의 아파트 비산 삼성 레미안 22년 차가 된 아파트의 32평 실거래 가격은 7억 8천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고요. 또 이제 신축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 2022년 3월에 입주를 한 3년 차가 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했던 2019년에는 미분양이 났던 그런 아파트인데 선착순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1억 4천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입주를 하고 있고 앞두고 있는 아파트인데 1년차가 된 이 아파트는 34평형의 실거래 가격 11억 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도 11억 원에서 12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만안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릴 수 있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9년차가 된 아파트 8억 8천만 원에 최근에 34평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와 비교를 한다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요. 신축의 아파트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2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자금이 있다면은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를 사가지고 가는 게 더 이점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만을 이제 납입을 하고 당첨이 되면 2027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여기 생기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장점이 되겠고, 또 인덕원역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이기 때문에 인덕원역의 월판선이라든가 인동선, GTX 4호선 이런 것들의 개발 호재를 모두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평촌의 신도시가 이제 언젠가는 재건축이 되겠죠. 그때 이주 수요까지도 이제 예측하게 된다면은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평촌이나 안양권의 이제 신축의 아파트들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축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분양 가격이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분양 가격을 잘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이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분양가로 이제 책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평면도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53제곱미터 31세대 이제 3베이로 구성이 되고 침실이 그리고 알파룸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대 창고가 이제 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세대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볼 수는 없었지만 세대 창고가 이제 되니까 그 부분은 장점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24세대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방세기 욕실 2개로 이제 로마란 그런 평면도였는데,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팬트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졌고, 저도 이제 개인 창고가 있는 곳에 살고 있는데 세대 창고가 있는 곳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구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세대 창고가 부여가 된다면 30평형의 그런 공간을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디귿자 주방,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그 에어컨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옵션이 4천만 원 정도 좀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7A 타입 같은 경우에 163개 세대이고요. 모델하우스에서 봤을 때는 평면 구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 방 3개에 침실 4개까지 돼서 방이 4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모델하우스에는 침실 4 이렇게 방이 모두 돼 있는 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여기에 잘려가지고 팬트리 공간이 이제 있는 그런 구성도 2개가 모두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대 창고가 있기 때문에 침실 4를 팬트리 공간으로 하지 않고 그냥 모두 방으로 하고 세대 창고를 써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성이었고요. 판상형의 구조, 그리고 디귿자 드레스룸에 파우더룸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까지 있어서 이제 공간이 굉장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우스가 없었지만은 77A 타입의 확장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A 타입은 54개의 세대,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77A 타입의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관 창고, 그리고 방이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디귿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판상형의 구조입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 11개의 세대이고요. 여기도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4개, 침실 4개까지 있고 베타 공간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방이 모두 5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창문이 나 있고 작지 않은 공간이고요. 베타 공간 같은 경우에도 측면에 창이 나 있고, 침실 1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까지 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우수한 평면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까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84 타입 치고는 거의 완벽한 평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4C 타입 같은 경우에 58세대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방에 이제 디귿자 대형 드레스룸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 그리고 침실 3에 드레스룸까지 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빠졌지만은 방이 3개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84D 같은 경우에 12개의 세대이고요. 안방하고 작은 방 2개, 그리고 알파룸까지 방이 모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안방에 대형 드레스룸이 들어가고요. 또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까지 나 있기 때문에 평면을 상당히 신경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맞동풍이 가능하게 침실 3과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가능한 구조이고, 침실 3 같은 경우에도 측면창과 전면창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드레스룸까지 있기 때문에 84D D타입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는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와 팬트리 공간까지 평면 구성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4개 세대이고요. 그리고 4베이, 그리고 방은 1, 2, 3, 4까지 방 4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드레스룸, 그리고 현관, 창고까지 잘 구성이 된 평면도입니다. 10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3개의 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침실 1, 2, 3, 4, 방 4개, 베타룸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공간을 서재 공간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드레스룸,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까지 거의 완벽한 구조라고 보여지네요. 단지 주요 정보 및 공통 유의사항을 살펴보시면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은 안양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기타 지역은 경기도 거주자,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가 되겠고요.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전매 제한은 1년, 거주 의무 기간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어서 분양 가격이 조금 비싼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같이 넣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간단히 보시면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1순위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비율이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8호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청약 가능 지역은 안양시가 우선하고 수도권 거주자가 이제 청약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공급 조건 같은 경우에는 청약 자격, 기간 추천,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약 통장 요건 같은 경우에도 6개월이 경과해야 되는 부분은 기간 추천이라든가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가구가 있고요. 12개월이 경과해야 되는 부분은 생애 최초와 노부모 부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모집 공고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살펴보시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전용 면적에 맞춰 가지고 이 예치금을 미리 선납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청약할 물량이 몇 제곱미터인지 따져봐 가지고 내 청약 금액을 선납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특별 공급 11월 25일, 1순위는 11월 26일, 그리고 2순위는 11월 27일이 되겠고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8억 7천만원, 59제곱미터 9억 8,800만원, 77A제곱미터 12억 4천만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3억원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6억원, 10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7억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는 분양 가격을 제외하고는 평면도도 우수하고 입지도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역세권이 될 아파트, 또 2027년도 이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한 시점에 타이밍에 맞춰서 입주를 하는 아파트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이 가격적인 측면이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가격이 이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주변의 구축과 비교를 하거나 주변의 신축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졌거든요. 개인적으로 자금적인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지가 좋고 개발 여력이 있고 추후에 이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구제곱미터를 보게 된다면 9억 8천만 원의 분양 가격이 비싸죠. 비싸지만은 만약에 이 돈을 감내할 수 있는 분이면 신축에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10억의 아파트가 너무 부담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축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한 6억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면은 구축의 아파트 24평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6억에서 6억 5천만 원의 구축의 아파트를 사면서 나머지 3억에서 4억 정도에 되는 아파트를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갭으로 사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금 여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청약의 전략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약 경쟁률이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평면 구성이 모델하우스를 가봤을 때 너무나 좀 좋았습니다. 제가 좀 나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평면도는 굉장히 우수했어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 단지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부분들이 단점이긴 했지만은 역세권의 아파트라고 하는 강점하고 2027년도에 입주하는 부분, 그리고 앞서 분양을 했던 범계 역세권의 베스티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파트의 경쟁이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금 여력이 만약에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묻지마 청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안양 권역에서는 분양가가 무거운 분양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비용을 잘 고려해 봐가지고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 가격 빼고는 모든 것이 나쁘지 않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550세대 중에 일반 분양 111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 8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있고요. 51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 물량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8년 3월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남은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2호선과 9호선 당산역이 있고요. 더블 역세권인 당산역 인근, 그리고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인 영등포구청역 인근에 바로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가 있습니다. 이제 700m 거리 안에 두 개의 역사, 세 개의 역사를 모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편리한 주거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학교라든가 또는 인프라 시설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인근에 한강변이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이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목동의 또한 목동의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동의 인프라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서울 권역의 신축 아파트가 지금 현재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고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좋은 곳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의 위치고요. 입주가 2028년 3월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평형의 분양가 14억 2천만 원. 이제 세대가 적기 때문에 일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1평형의 분양가는 10억 8,40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인근에 이제 비교 사례를 할 수 있는 것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차 입주를 한 아파트이고요. 이제 역하고의 거리도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24평형의 매물 가격이 현재 10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가 조금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9평의 실거래 가격은 10억 9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는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방 2개, 화장실 하나의 물량이었습니다. 하지만은 21평형 물량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10억 8,400만 원인데 방 2개, 화장실 2개의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평면도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가 조금 더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구축의 아파트, 39년차가 된 아파트 31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9억 4,500만 원, 그리고 당산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세권의 아파트이고 22년차가 된 아파트였는데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6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구축의 아파트인 효성 1차 같은 경우에는 26년차 된 아파트 24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0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동의 인프라를 누리고 그리고 2호선과 9호선, 5호선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가 아무래도 주변 시세 대비 그래도 적정한 분양가, 조금 저렴한 분양가로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면도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51 A타입 같은 경우에 56세대 3베이에 방 2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된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였습니다. 51 B타입 같은 경우에 43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베이의 타워형이었고요. 방 2개에 화장실 2개로 이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안방에 기역자,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근에 이제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방이 2개지만은 화장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당산 리버파크의 평면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59 A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세대밖에 나와 있지 않고요. 이제 3베이에 방 3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마통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로 노멀한 평면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59 B타입 같은 경우에 11세대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안방과 작은 방 2개,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된 아파트이고요. 또 안방 같은 경우에 기역자,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구성되어 있었지만은 이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워 보였습니다. 또한 수납 공간이 좋을 수 있는 그런 팬트리 공간들이 조금 없다는 부분도 아쉬워 보였어요.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은 일반 공급 1순위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면 되는데,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당첨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량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예치금을 미리 선납해 놓아야 되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 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300만원, 인천광역시 거주자 250만원, 경기도 거주자는 200만원을 미리 선납해 놓으시면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은 특별 공급이 11월 25일, 1순위가 11월 26일, 2순위가 11월 27일에 있고, 당첨자 발표일이 12월 3일인데 이제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당첨자 발표일이 12월 4일입니다. 그래서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먼저 당첨이 되게 되면은 우선해서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서울원 아이파크하고 당산 리버파크하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 A타입 같은 경우에 10억 8천만원, 그리고 51 B타입 같은 경우에 10억 6천만원, 59 A타입, 59 B타입 같은 경우에는 14억 원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세대수가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없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력 타입 같은 경우에는 51 타입이라고 보여집니다. 방 2개, 욕실 2개이기 때문에 평형이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2호선과 5호선, 9호선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로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들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변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시세에 준해서 나온 그런 분양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신축 아파트이면서 가격이 현저하게 싼 아파트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시세보다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추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아파트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서울원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264세대 대단지 아파트 규모 중에 일반 분양 1856세대 분양을 합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층 47층 6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59제곱미터부터 143제곱미터로 다양한 타입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8년 7월에 예정인 아파트 물량입니다. 1순위 청약 체크포인트를 보게 된다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 수도권 모두 청약 신청할 수 있지만은 해당 지역인 서울시 거주자가 우선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은 1년 이상 재당첨 제한 상관이 없고 전매 제한 1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든 지역들, 대부분의 지역들이 비규제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약을 신청하기에 좋은 조건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아울러서 이제 이 주택 분양 아파트들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인 석계역하고 가깝고 광운대역하고도 가깝습니다. 이제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석계역하고 더 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광운대역 같은 경우에는 GTX C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8년에 이제 개통 예정이지만 좀 늦어질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삼성역, 강남권까지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업무 시설들과 호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분양 물량이 될 것 같고요. 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초등학교도 바로 인근에 있고 중랑천이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가지고 있는 서울의 역세권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있는 것이 이제 서울원 아이파크의 입지가 되겠고요. 입지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광운대 GTX C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석계역을 더블 역세권인 1호선과 6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2028년 7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GTX 개통 시기와 비슷하게 입주 또는 비과세 여건에 맞춰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35평형의 분양 가격은 13억 8천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약 14억 원 정도에 책정이 됐는데 주변에 이제 구축 아파트인 월계 한진 하나 그랑빌 같은 경우 23년 차 된 아파트의 33평 실거래 가격은 8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이 구축의 아파트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2025년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장이 자이 아파트 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과 실거래 가격 그리고 현재 매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14억 원 정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3억에서 14억 원 정도의 주변의 신축 아파트들도 시세가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비교해 본다면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준해서 나왔다고 분양가는 생각이 듭니다. 신축 아파트 말고 구축 아파트들하고는 월등히 차이가 나지만 주변에 이전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하고는 다소 비슷한 가격, 조금 높은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이제 미미삼이라고 해가지고 강북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미미삼과 아울러서 서울원 아이파크의 시너지가 더욱더 향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중랑천이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서 지금은 다소 비싸지만은 GTX의 호재 그리고 미미삼의 재건축 그리고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에 서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 아파트의 입주 시점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9제곱미터 32세대인데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과 안방, 방 2개, 욕실이 이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9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2개라는 것은 평면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72제곱미터 40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거실이 있고요. 침실이 있고 안방이 있습니다. 방 2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별도의 공간들이 홀스층과 짝스층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72제곱미터도 방이 2개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평면도로 생각이 듭니다.
74제곱미터 44세대, 이제 안방하고 침실, 방 2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침실에 드레스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방에도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지만은 이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74 타입도 방이 2개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평면도입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336세대이고요. 약간 이렇게 네모 반듯하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 평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안방과 침실 1, 2,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가 있는 것이 인상 깊고요. 또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 양창으로 되어 있고 팬트리도 일부 있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성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평면도 자체가 조금 네모 반듯하지 않는 그런 방의 위치가 조금 아쉽고요. 또한 추가적인 공간이 홀수층과 짝수층이 다르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도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안방과 침실 1, 침실 2, 그래서 욕실이 2개, 방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이 나 있어서 환기성이 우수할 것 같고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공간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좀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침실 2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이 있는 것이 이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네모 반듯하지 않고 침실 2 부분이 조금 꺾여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 평면도라고 보여지고, 짝수층과 홀수층에 이제 추가적인 공간이 위치가 다른 것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76세대, 침실 1, 2, 그리고 안방,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한번 꺾여서 팬트리 공간과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과 그리고 파우더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공간의 위치가 홀수층과 짝수층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확장 옵션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각 타입별로 좀 자세히 보시면 세밀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5제곱미터의 평면도도 살펴보시면 이제 안방과 침실 1, 침실 2, 그리고 알파룸의 공간까지 방 4개, 욕실은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에 띄는 것이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있고 환기성이 우수할 것 같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도 전면창과 측면창이 다 있기 때문에 양창의 장점을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면 구성 같은 경우에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 공간 또 팬트리 공간도 있어서 10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가 상당히 잘 빠진 평면도로 생각이 들고, 추가적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짝수층과 홀수층의 위치가 다르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2제곱미터의 평면도도 살펴보시면 안방과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4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 파우더룸, 그리고 추가적인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 환기성이 우수할 것 같고요. 침실 같은 경우에 이제 침실 1 같은 경우에 이쪽에도 창문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또 환기가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관으로 진입을 해서 현관 창고도 있는 것이 이 공간의 효율성을 잘 만들어진 평면도라고 보여지네요. 120제곱미터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안방,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알파룸의 공간까지 방이 모두 4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욕실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다용도실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이 나 있어서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침실 1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대형 평형의 평면들은 평면이 상당히 우수하게 잘 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이제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미만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우선이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8호제곱미터 초과의 대형 평형을 노리시는 분들은 추첨제 100%니까 당첨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처한 특별공급 조건에 따라서 청약 자격과 요건이 다르니까는 이 부분들을 좀 모집공고를 통해서 참고하시고 나한테 맞는 특별공급에 맞게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전용 면적에 맞춰 가지고 예치금을 미리 선납해 놓으면 되거든요. 미리 이러한 부분들은 모집 공고 전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원하는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에 따라 가지고 미리 선납을 해 놓으시면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특별공급 11월 25일, 1순위 26일, 11월 27일에 2순위,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4일에 있습니다.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타입들이 많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분만 가격을 좀 살펴보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모집 공고를 통해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7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방이 2개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3억 원 선의 분양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91제곱미터는 14억 원, 그리고 이제 11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8억 원에 책정이 됐고요. 120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18억 원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형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작고 가격이 20억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평형인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은 100% 추첨제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 91제곱미터 부터 청약 신청을 하게 된다면 100% 추첨제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이 물량을 이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84제곱미터 14억 원 정도의 가격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2028년도에 GTX의 개통, 그리고 계속해서 호재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재건축의 호재가 있는 미미삼 아파트까지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개발 가능한 곳이고요. 또 업무 시설과 아울러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 GTX 신호선의 역세권과 더블 역세권이 석계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중랑천의 쾌적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업무 시설들을 가진 아파트의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분양 가격은 비싸다고 느껴지지만 추후에 이러한 가격들을 상쇄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의 가격 상승 여력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금 여력 잘 판단하셔가지고 한번 현장도 들러보시고 청약 신청에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계약 취소 주택에 따른 정보를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물량이고요. 1100세대 중에 이제 계약 취소 주택 1개의 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인천 거주자가 우선해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하 2층부터 지상 최대 49층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제곱미터 한 세대 307동 2호 라인 2025년 6월에 이제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 가능한 물량입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게 된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주면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면은 송도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권역을 보게 된다면 센트럴파크역 인근의 아파트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인천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GTX B 노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송도의 최대 단점은 서울의 접근성이 나쁘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 인천대 입구역의 GTX B 노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워터프론트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워터프론트 호수 인근의 아파트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업무 지구역 인근의 아파트들도 지금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멋진 모습들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경매가 많이 나왔던 마리나베이의 아파트들, 송도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이 809 쪽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의 가격들은 이쪽 809 쪽의 아파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나온 물량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의 입지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힐스테이트들이 이렇게 쭉 들어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쪽의 아파트들이 이제 신시가지 아파트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또 주변에 이제 신축의 아파트들이 많이 공사를 하고 있고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신주거벨트 라인이 또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같은 경우에는 역하고의 거리가 조금 멀다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본다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의 3차이고요. 지금 이제 2년차가 된 아파트이고 84 D타입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이 7억 5,2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가 보면은 7억 8천만 원에도 거래가 된 것이 있었고 평균 나와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34평형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8억 9천만 원 선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매물 대비해서는 1억 원 정도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주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5년차가 된 송도 2차 같은 경우에는 33평 7억 5천만 원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들이 한 9억 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나 무피해 매물들도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현장 답사를 통해서 매물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84 D타입의 7억 5천만 원의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근의 아파트들을 좀 살펴본다면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같은 경우에 이제 35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0억 원 그리고 더샵 송도 아크베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분양가가 8억 원 이상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억 원대라면은 그래도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4 D타입 한 세대의 평면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침실 1, 침실 2, 침실 3, 알파룸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침실 1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 그리고 창문도 잘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룸 같은 경우에도 작지만은 이제 팬트리라든가 파우더룸까지도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추가적인 팬트리 공간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면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 평면도로 보여지네요.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청약 접수는 2024년 11월 25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8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금액하고 발코니 금액 그리고 유상 옵션 금액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 D타입이고요. 307동 2호 13층이고요. 한 개 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7억 5,200만원 그리고 계약금 10% 납입을 하고 잔금 같은 경우에 2025년 6월에 이제 납입을 하고 입주를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를 본다면 발코니 확장 비용은 2,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해가지고 옵션은 530만원 그래서 모두 토탈 2,800만원의 추가 옵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 옵션을 모두 합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의 가격은 8억 원을 이제 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7억 원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지역의 신축 아파트로서 가격이 아주 과도하게 높은 그런 계약 취소 주택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주변에는 지금 현재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저가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뿐만 아니라 분양 가격이 조금 현저하게 나와 있는 그런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